자, 이제 가능성으로서의 가정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부분이 있고, 이제 뒤쪽에 결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건 부분을 완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부터 완전히 불가능한 것까지 스펙트럼을 사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완전히 리얼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진짜 100%인 조건 부분도 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언리얼한 조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if a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간결하게 리얼한 거, 리얼하지 않은 걸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을 배울 때 이 리얼한 부분을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학교에서. 이 부분은 그냥 조건문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배우는 건 어디냐? 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혹은 없는 언리얼한 부분을 조건으로 삼을 때 우리가 그걸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수는 167페이지고요.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쪽 조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언리얼해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가정이야. 자, 만약에 그가 사실을 안다면 뭐 무슨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사실을 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지. 그럴 리가 없어. 걔가 알 수가 없어. 언리얼해. 근데 알면 말해줄 수 있을 거다.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를. 근데 뭐 맥락은 모르지만 과연 저 if he knew the facts라는 저 부분이 진짜 완전히 0%겠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정말 리얼일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0%일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진짜 개미 눈곱만치라도 있으면 100%언 리얼이 아니면 우리가 혹시라도 일어나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가설은 세워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결론 부분에서. 그쵸? 그러니까 걔가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은 없어. 정말 극히 낮아. 하지만 그래도 알면 그냥 생각만 해볼 수는 있잖아.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잖아. 그러면 걔가 말을 해줄 거다. 근데 똑같은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날 살아있으면 그는 경험했을 거래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근데 이거는 보세요. 죽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있어, 오늘날. 그럼 이거는 100% 언리얼이죠? 그리고 그런 100% 언리얼에서 나온 다른 세상을 경험했을 거라는 건 가설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예 그냥 반사실적이라고. 그리고 똑같은 가정법 과거인데 이래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살펴봅시다. 만약에 내가 5분 일찍 떠났으면 이것도 100% 언리얼이지. 5분 일찍 못 떠났잖아. 근데 떠났으면 내가 열차를 잡았을 거래. 그럼 얘는 무조건 100% 언리얼에
100% 반사실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언리얼하고 100% 언리얼하고 무조건 반사실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가정법 과거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뭔가는 가설적일 수도 있고 반사실적일 수도 있어. 이거는 읽고 판단을 해봐야 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자, 168페이지입니다. 원래 우리 가정법 과거 뭐라고 정의했었냐면은 제가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정의하자고 해봤죠. 기준 시점에서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거래. 즉, 기준 시점과 가정의 시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뒤에 일은 열려 있으니까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고 반사실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때요? 기준 시점보다 앞선 시점의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이래. 이 얘기는 뭐예요? 기준 시점이 여기 있으면 이때 일에 대한 가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언리얼하고 카운터 팩추얼할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반사실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배워요? 가정법 과거를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하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과거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하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웬만하면 기준 시점은 현재일 테니까. 근데 가끔씩 가정법 과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가정법 과거에서 아무리 봐도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가정이 아닌데 가정법 과거를 쓸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왜 쓴 거야? 가설을 세우는 상황인 거야.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5번 교향곡에서 그는 긁어내버렸대. 없애버렸대. 첫 악장의 결론부를. 뭐 때문에? 그게 너무 짧게 느껴져서. 근데 나중에 그걸로 다시 돌아왔대. 버렸다가 다시 썼다 이거야. 이거 if 생략해갖고 헤드 베토벤 된 거죠? 근데 베토벤이 만약에 구별할 수 있었으면 비범한 작품을 평범한 작품에서 그는 받아들였을 거야. 그의 자작곡을 즉시 히트곡으로 받아들였을 거래. 그리고 같은 지문에서 이런 게 또 나와요. 만약에 피카소가 판단할 수 있었으면 그의 작품을 뭐 하면서 그걸 만들면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그는 점점 더 뜨거워졌을 거고, 그러니까 열정적이 됐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사용했을 거래. 그러면 이거는 위에 베토벤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피카소는 가정법 과거인데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아니 도대체 왜 둘 다 옛날 사람인데 베토벤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고 피카소는 가정법 과거를 썼냔 말이야. 이유는 해석을 해봐야 알아요. 자, 피카소는요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 작품을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더 뜨거워졌을 거고 낮은 작품을 썼을 거래. 물론 현실에서 피카소는 판단을 안 했어. 어떻게 자기가 작품 만들 때마다
그때마다 그걸 판단을 합니까? 근데 불가능은 아니잖아. 완전히 빵 퍼센트 절대적으로 언리얼한 가정은 아니잖아. 판단은 틀리더라도 해보려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했으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으면 이랬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가설을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쓴 거고요. 근데 위에 베토벤은 어때요? 평범한 작품에서 비범한 작품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디스팅기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100%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고를 때마다 비범한 작품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건 있을 수 없거든. 베토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완전 언리얼하고 완전 카운터 팩추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한 거죠. 사실은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만 왜 서로 다른 가정법을 한 지문에서 사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169페이지의 위시 가정법인데요. 자, 보세요. 나는 희망했었어. 내 방이 더 크기를 희망했었어. 그러면 지금 my room were라고 돼 있으니까 가정법은 뭡니까? 가정법 과거 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웠기로는 근데 이거 팩트의 영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유감스러웠었어. 내 방이 요거 제가 오타냈어요. 내 방이 크지가 않아서 유감스러웠대. 워즈네? 아니 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거라 그러더니 워즈를 썼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거는 그냥 웬만하면 기준 시점이 현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 가정법 과거의 진짜 의미는 기준 시점과 같은 시점의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하다.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긴 기준 시점이 뭐야? I wished. 과거야. 그럼 얘랑 같은 시점이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as if나 as do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둘 다 마치 뭐뭐처럼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는 얘기했어. 그가 그 소설을 읽은 것처럼. 그러면 여기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는데 그럼 소설 안 읽었다는 소린데 그럼 이거를 지금 둘 중에 뭐를 써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을 쓸 때, 팩토스를 쓸 때,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기준 시점의 앞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기준 시점이 언제야? 스포크죠. 그러면 책을 안 읽은 거는 스포크보다 앞 시점이니까 얘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정법 관련 표현들은 한번 예문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서술형 할 때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다면이 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개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현명하게도 볼테르가 leave off니까 없앤 거죠. 그의 이름을 페이지에서. 근데 안 그랬으면 그의 출판물은 더 쓸 거래. 글을 감옥 속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했다. 이것 때문에 구속당했다. 뭐 이랬단 얘기죠. 그러면은 이 그렇지 않았으면이 뭐냐. 이거 한번 써봐라.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 볼테르가 left off를 안 했으면 이랬을 거다. 이건데 굳이 다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otherwise 그렇지 않았었으면 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연습 잘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뭐 읽어보시면 뭐 밑에도 써있죠.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